자, 아까 설명했던 거야.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법. 나와있죠? 공급한 에너지 전체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만 곱하기 100으로 퍼센트 효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100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26의 유용한 에너지를 사용되었다면은 곱하기 100을 해서 26%라고 답을 써주는 거야. 근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야, 에너지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이거 무슨 말일까? 퍼센트면은 26%면 26이잖아. 1보다 작은, 이게 작아? 항상 1보다 작다. 이거 무슨 말일까? 효율을, 잘 봐.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에서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퍼센트가 아닌 경우 100 중에 26만 유용하게 사용된 거지. 곱하기 100을 안 해봐. 얼마나? 0.26 나오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0.26이 답이야. 근데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26%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는 건데 그냥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면 0.26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해서 26%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equal 100%라고 써있는 게 바로 그 의미야. 1이란 100 중에 100을 다 유용하게 쓰면 1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는 열기관은 없으니까 1보다 항상 작게 나온다라는 거야. 1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버려지는 열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내가 100을 공급했는데 전부 다 100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 왜? 버려지는 열에너지가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거를 그냥 소수로 써야 되는 경우와 퍼센트로 써야 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을 공급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을 공급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 아까 휘발유 넣는 거, 샘 자동차처럼 디젤 기관, 경유 넣는 거, 증기 기관은 석탄 떼서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을 나눠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기관이라 하냐?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3번 같은 경우는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나옵니다. 자,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차이점. 자, 연이 뭐냐? 연소야. 연소. 태우는 거. 안에서 태우는 게 내연기관, 밖에서 태우는 게 외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잘 본 적 없겠지만 밖에 이렇게 민나이 보일러 같은 게 있어서 석탄을 막 집어넣으면 여기서 막 타가지고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동차들 보면 엔진이 보이나요? 그 안에 숨어있잖아. 자동차 안에 숨어있잖아. 그래서 저 안쪽, 자동차 저 안쪽에서 그 안에서 막 폭발하고 막 터지고 연소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에 숨어서 연소가 되는 건 내연기관. 밖에서 이제 막 타는 거는 외연기관이라 합니다. 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기관, 여기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이에요. 뭐가? 연소가 어디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내연기관이라는 말과 외연기관이라는 말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100의 에너지를 공급했어. 100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뜨거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고열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유용하게 사용한 거는 1, W, 워크 약자입니다. 워크, W, 워크. 그 다음에 열을 공급한다 했을 때 열을 Q라고 써. Quantity of Heat 약자인데
열의 정도, 열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Q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Q1은 공급한 열을 말하고요. 저 열은 빠져나가는 열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Q1을 공급하면 이 중에서 일부가 W로 쓰이고 나머지 Q2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100의 열을 공급했어. 근데 일한 양을 봤더니 40밖에 일을 못했어. 문제입니다. 빠져나가는 열의 양은 얼마인가요? 60이겠죠. 그죠? 60이겠죠. 어떻게 알았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쌤,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60이 나갔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바꾸기도 해요. 야, 내가 100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빠져나간 열이 60이다? 나는 이를 얼마나 했게? 40이죠. 그죠?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게 밑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에요. 봐봐. 써줄게. 내가 Q1의 열을 공급했는데, 자, 열 효율을 구할 거야. 열 효율. 열 효율이 아까 에너지 효율과 똑같은 겁니다. 전체 Q1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이 중에서 유용하게 일한 양만큼만 열 효율을 구하는 거겠죠. Q1분의 W가 열 효율, E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열 효율을 기호로 E라고 표현해. E. 효율적인이라는 아마 그게 있어요. FP. 드는데 그래서 효율적인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E를 씁니다. 자, 효율은 전체 공급한 열 중에 적절하게 1에 사용된 열의 양을 열 효율을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W 값을 모를 때 어떻게 하기도 한다는 거야. 전체 공급한 것 중에 빠져나간 걸 빼면 W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W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Q1-Q2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앞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한 번씩 해주죠? 어떻게 돼? Q1분의 Q1 1 마이너스 Q1분의 Q2라는 공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Q1분의 W 곱하기 100 퍼센트 구하는 거죠. 그 퍼센트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열 효율을 구하는 식, 그래서 오른쪽 밑에 여기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야. 열 효율을 구하는 식에서 W라는 값은 Q1-Q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1-Q1분의 Q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퍼센트로 구해라 그러면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여기 해서 몇 퍼센트까지를 구하고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열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소수로 나오는 게 맞고요. 열 효율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의 자료입니다.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를 주고 나서 A와 B의 자동차 중에 누가 더 열 효율이 좋냐? 전체 공급한 에너지가 다르죠. 일한 양은 같네. 일한 양은 같은데 에너지를 적게 공급한 놈이 아마도 더 많은 열 효율을 가질 겁니다. 실제 구해볼까? 얘는 150분의 30. 얘는 120분의 30이잖아. 그죠? 150분의 30, 120분의 30으로 구해서 얘는 20%입니다. 얘는 25%입니다. 그래서 B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열 효율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동차 A와 B 중에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하는 자동차, 열 효율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좀 적게 쓴다는 얘기잖아. 상대적으로 같은 속력, 같은 거리 갈 때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건 효율이 좋은 녀석. 이 녀석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을 것입니다. 맞죠? 자, 같은 양의 연료로 달릴 때 똑같은 양의 연료를 줬어. 누가 더 멀리 많이 갈까? 효율이 좋은 놈이 더 많이 가겠죠. 당연히 B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속력, 같은 거리 달릴 때 이산화탄소를 더 적게 배출하는 건 누굴까? 효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잖아. 에너지를 적게 쓰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건 역시 B입니다. 세 가지죠. 같은 연료를 공급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또는 같은 거리를 갔을 때 더 적은 연료를 소모하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은 거, 다 열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녀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아무튼 효율이 좋으면 엄청 좋은 거 알겠죠, 이제? 효율이 좋다는 건 에너지도 적게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으니까 친환경적일 거고요. 그죠? 한 번 기름 넣으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록 좋겠네요. 첫 번째,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할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 밑줄만 가봐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그걸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었어. 근데 얘보다 좀 비싸. 1,000원 비싸. 에이, 이거 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1,000원을 투자하더라도 나는 이거 스티커가 붙었는데 1등급이래. 얘는 2등급 써있네. 1,000원인데 에이, 그냥 1등급 붙은 거 사자. 스티커 한 장 붙였다고 얘를 사요. 그게 제도 운영이에요. 국가에 사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스티커, 우리 1등급, 여기도 붙어 있어요. 1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붙어 있죠. 1등급,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그죠? 붙어 있어요. 자동차에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에도.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붙여놓는 게 좀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녀석을 좀 비싸더라도 선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입니다. 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요.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안녕,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안타깝지만, 잡종, 이란 뜻이에요. 잡종. 뭔가 교잡되어 있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런 뜻이야. 하이브리드. 그럼 뭐가 합쳐져 있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엔진도 있어요. 그리고 모터도 있어요. 엔진으로 가는 게 선생님이 타는 자동차야. 엔진으로 가는 거. 디젤 엔진. 근데 모터는 뭐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모터야. 전기를 걸면 돌아가는 거. 샘 자동차에는 모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모터까지 가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별명이 뭐냐면 두 개의 심장. 심장이 두 개야. 그래서 한쪽 심장이 멈추면 다른 쪽 심장이 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떨 때는 모터로 가. 또 어떨 때는 이 엔진으로 가. 또 엔진으로 막 가면은 바퀴 돌잖아. 바퀴 돌면서 또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막 생산해. 그 전기를 막 생산해서 충전이 되면 이제 모터로 가. 또 모터가 다 다를 때쯤에 또 엔진으로 가면 되겠죠. 엔진 또 막 돌면서 이제 모터 충전해. 전기 충전해. 그다음 또 모터로 가.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보다 모터로 가는 시간이 많겠지. 일반 자동차보다 연료 소모량은 좀 적겠네요. 그죠? 연료 소모량이 확실히 적겠죠. 그래서 샘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리터에 똑같이 1리터의 연료를 집어넣으면 한 9km 정도 가면 18km를 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뭐가 높다고 표현한다? 연비가 높다라고 표현해요. 같은 기름을 넣더라도 2배 이상의 거리를 가는 거야. 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와, 두 개의 심장이 있을만 하죠. 대신에 심장이 두 개다 보니까 엔진과 모터를 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단점은 뭐다? 비싸요. 샘 자동차가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얘는 2배 5천에서 6천 정도의 가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가격을 주더라도 연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나는 이거 금방 이 기름값을 아껴서 1년 정도면 3,000 뽑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 가지를 다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한 다음에 배터리에 저장된 걸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제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좋겠죠? 쌤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최초로 나온다고 해서 많은 아빠들이 진짜 아빠예요. 많은 아빠들이 이제 워너비 꿈꾸는 자동차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자동차에 대한 건 이러합니다. 두 번째 조명기구를 이걸 쓰는 거야. 백열등의 효율은 5에서 10%. 백열등 누가 만든 거게? 성씨가 애쉬야. 네, 맞아. 에디슨. 네. 에메랄드 아니고 에디슨이 만든 건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필라멘트를 이렇게 만들고 필라멘트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필라멘트를 빨갛게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빨갛게 달구면 이 열에너지로 인해서 방전기체가 방전되면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야. 빛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무슨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 열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돼. 우리가 백열등으로부터 얻고 싶은 건 뭐야? 열이야? 빛이야? 빛이잖아. 근데 열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열 효율이 이렇게 낮은 거야. 엄청 낮죠? 이걸 조금 보완한 게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뭐냐면 형광물질이 칠해져 있는 등이야. 형광물질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여기 안 나오는데 형광물질은 옆에서 자외선을 쏘면 형광물질한테 자외선이 흡수가 되면 걔가 가시광선을 쫙 내뿜어요. 형광물질의 특징이야. 형광물질은 자외선을 받으면 그걸 가시광선으로 변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켜면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에너지 효율이 좀 높죠. 21% 많이 올렸어. 근데 이제 반도체가 개발되면서 반도체를 이용한 등 그게 바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반도체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는 발광 다이오드예요. 근데 영어로 바꾸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 전구. 이게 더 익숙하죠. 우리 매우 글로벌한 친구들이야 우리들. LED 한번 알아들어. 발광 다이오드. 미쳤나? 이러면 안 해. 그 발광 다이오드가 LED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익숙하지 않고요. 오히려 영어가 익숙한 게 LED입니다. 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만 발생시켜. 빛만. 열이 나지 않아. 완전 효율적이죠. 퍼센트가 무려 50%까지 끌어올린 게 이 녀석입니다. 당연히 백열등보다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지만 훨씬 효율적이죠. 전기요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얘가 5%라고 한다면 50%가 몇 배? 10배. 전기요금이 10분의 1로 줄어요. 전에 10만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만원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만원밖에 안 나와. 효율이 높은 걸 사용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해 왔다. 자, 에너지를 아끼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런 제품들 개발해서 자꾸 써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에너지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 하이브리드 자동차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좀 비싸네. 안 살래. 옛날 거 그냥 탈래.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뭘 붙여놓는다? 스티커 한 장. 딱. 그죠? 또는 좀 할인해주고 약간 감면해주는 그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스티커 이거 본 적 있죠? 이런 스티커. 이 스티커를 붙여놔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래. 야, 이거 타야 우리나라 또는 세계를 살리는 거야. 동참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이 제도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국가, 사회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건 뭐냐면 왼쪽 밑에 스티커 한 장 있는데 이거 본 적 있어. 이 스티커. 에너지 절약 스티커. 본 적 있는 거. 이게 붙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얘는 대기전력 때 소모되는 전력이 매우 적어.
우리 대기전력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 선생님이 불을 끄고 나가도 여기 맴도는 전류가 있어요. 맴도는 전류. 얘가 맴도네요. 맴도는 전류가 뭐냐면 선생님이 언제 스위치를 누를지 모르니까 미리 전기를 흘리고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바로 다른 에너지로 딱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맴도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맴도는 전기도 이제 다니면서 저항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대기전력으로 손실되는 전력이 존재한다. 그것도 국가적인 낭비야.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대기전력이 좀 적은 제품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시를 붙여주는 거야. 아, 너 통과! 대기전력 얼마 안 되냐? 이거 붙여줄게. 사람들이 기왕이면 이게 붙어있는 걸 사겠죠. 붙어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려 나와있어요. 대기전력이 전체 소비전력의 무려 6에서 11%까지 대기전력이 소모됩니다. 꽤 많이 소모되죠. 장난 아니야. 대기전력을 5글자로 별명을 붙여놨어요. 문제 내볼까? 대기전력. 별명. 지읒 기억, 히읗, 히읗, 기억. 흐흐흐 아니죠. 들으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앞엔 전기지 않을까? 전기 땡땡땡. 언뜻 안 떠오르죠? 힌트 박쥐. 흡혈귀. 전기 흡혈귀. 그래서 대기전력을 다른 말로 전기 흡혈귀라고 해요. 전기를 막 빨아먹어. 전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막 빨아먹어. 그래서 전기요금이 막 나와. 나 쓴 적도 없는데 우리 집에 전기요금이 막 나와. 뭐지? 대기전력으로 소모된 전기.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제일 좋겠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이런 집을 고안한다 할까? 이런 집을 디자인. 이런 집을 디자인하면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어. 외부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혼자 잘 사는 집이야. 어떻게 전기를 쓸까요? 자, 알겠죠?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한술 더 떠서 어딨냐? 여기 있다. 지열. 그죠? 얘는 지열 발전을 해요. 지열 발전까지 한다는 건 약간 일본같이 바닥이 뜨끈뜨끈한 지역이에요. 그죠? 용암이 옆에 터지고 있는 막 이런 지역을 살아야 돼요. 그죠? 지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면. 어쨌든 지열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해서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을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의 이름이 뭐다? 에너지 제로하우스입니다. 여기는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 제로하우스. 그냥 약간 모델이야, 모델. 아예 이거 완전 제로가 될 수 있는 집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가급적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걸 모델링 해보자는 거고, 일부 학교에서는 너네들도 한번 해봐라. 수행평가입니다. 너희도 한번 아이디어 좀 내봐. 니가 이런다고 안 시키는 거 아니고요. 시킬 겁니다. 디자인 한번 해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없을까? 아이디어 좀 내봐. 이런다고. 그러면 각종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이걸 접목해 보았습니다. 발표해야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자, 어쨌든 에너지 제로하우스 기본 포맷은 이럽니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해서 전기 만든다. 자, 그 다음에 태양열 지별판 뭐예요? 태양광과 태양열은 달라.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약간 물을 데피는 거야. 물을 덮여놓는 거야. 물을 데펴놓고 나중에 온수를 틀었을 때 이걸 가지고 데핀 물을 보내주는 거지. 우리 지금은 집에 온수 틀면 뭐가 가동되는지 알아?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가스를 소모해서 물을 데펴서 나한테 공급하는 거야. 내가 온수를 켜는 순간 이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 어때요? 낮 동안 데워놓은 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켜는 순간 아싸! 그럴 줄 알았어. 이때쯤 샤워할 줄 알았어. 보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겠죠.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건 에너지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지구 전체적인 어떤 환경을 위해서 옥상에 정원을 설치해서 이산화탄소를 좀 이렇게 좀 흡수를 많이 하고, 그죠? 반사율도 좀 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또 안 되죠.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단열재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수 단열재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특수한 단열재, 새로 개발된 아주 엄청 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설치한다 라는 뜻이고요. 복합 단열재 같은 것들도 성능이 그냥 좋은 단열재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이 중요하다. 바닥에는 빗물도 그냥 버리지 말자. 빗물도 모아가지고 걸러가지고 쓰자.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수돗물 넣어드릴까요?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에너지 제로하고 있습니다. 전혀 외부에서 뭘 공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빗물 저장소. 우리 아파트에도 빗물을 저장해놔. 그래서 빗물 저장했다가 청소할 때나 이럴 때 쓰려고 빗물을 저장해놓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열발전. 아까 얘기했던 거죠?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땅속의 열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일 정도 10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가지고 스팀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게 바로 지열발전입니다. 잔디 심기 이런 것도 아까 옥상 정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지구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을 합니다. 창문을 3중 유리창으로 만들자. 3중 유리창 그림 안 나와있죠. 3중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유리를 3장을 써서 유리창을 만들자는 거야. 뭐가 좋을까? 무겁기만 하지 않을까?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여기 뭐 들어가죠? 공기. 이 공기가 엄청난 단열재. 복합 단열재, 특수 단열재 다 필요 없어. 공기가 짱이야. 공기가 굉장히 좋은 단열재. 공기를 채워놓으면 열이 잘 통과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입는 두꺼운 패딩 뭐가 차이는 거야? 이거 오리털으로 만들고 그죠? 오리털로 인해서 뭐가 차이는 거야? 공기가 차이는 거라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뭐가 차이는 거야? 공기가 차이는 거야. 공기. 그 공기 때문에 따뜻한 거지. 그 솜 때문에 따뜻하거나 또는 오리털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라니까. 걔가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열이 돼서 따뜻한 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면 더 따뜻해. 또 얇은 옷과 얇은 옷 사이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여러 겹 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공기예요. 지금 베란다 있나요? 베란다.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 집이 좀 더 따뜻합니다. 베란다는 맨 바깥에 창하고 거실하고의 그 가운데 창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베란다 창이.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베란다예요. 그 베란다 공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에 열의 교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가 있는 집이 좀 따뜻합니다. 대부분은 베란다까지 확장해가지고 거실을 넓게 쓰잖아. 그만큼 추운 거야.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공간을 넓게 쓰는 대신 보일러를 좀 더 키거나 그죠? 에어컨을 좀 더 켜야 되는 거야. 감수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고 확장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나는 혼자 살 건데, 그죠? 굳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죠? 대신에 좀 효율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다? 확장 안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따뜻합니다.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연채광을 이용한 조명. 조명 켜지 말고 자연채광 이용하자는 거야. 창을 크게 뚫어가지고 낮에 우리 집은 선생님 집은 좀 어두워서 낮에도 막 불을 켜야지 화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들었어요? 낮에도 불을 켜야 화납니다. 화가 나요. 한번 더 알았어. 그래서 되게 어두워. 집이 좀 어두워가지고 좀 그런데 만약에 창을 좀 넓게 내면은 좀 낮에는 자연광이 들어와서 불을 안 켜도 화날 거 아니야, 그치?
자꾸 화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연 채광을 이용하면 조금 불을 덜 켤 수, 이런 등을 덜 켤 수 있으니까 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을 사용한다. 스마트 제어 기술을 이용한 환기 시스템. 예를 들어서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 환기 시스템이 붕 가동되면 날아가 버리겠죠. 뜨거운 공기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확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집 안에는 좋다는 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런 걸 시스템, 스마트 제어 기술을 이용한 환기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여기다 붙여놓으면, 내가 불을 막 켜놓고 있다가 보고, 맞다, 꺼야겠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놔도 도움이 되겠네요. 폐열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자는 거야.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서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은 건데, 이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우리 불멍이래요, 불멍. 식구들하고 불멍을 막 바베큐 막 구워 먹어. 근데 그 열의 일부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물을 막 끓여. 그 끓인 물을 배관을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 그 열을 이용해서 집 안에서 뭐 하고 있다? 샤워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열로 그렇게 끓인 물로 샤워를 하고 있고요. 바베큐 구워 먹고. 어차피 한번 붙인 불. 바베큐도 구워 먹고 샤워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폐열을,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 좀 이제 인터넷 서칭하다 보면 이제 이걸 들었으니까 어떤 집에 대한 어떤 영상 이런 거 볼 때 여기 이 집은 특별히 이런 걸 만들어서 에너지를 좀 더 아끼기 위한 아이디어가 들어있네. 수집해 놓으십시오. 곧 조만간 선생님들이 너희들만의 의견을 좀 첨가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에너지 제로하우스 좀 만들어 와봐. 똑같이 만들어가면 점수 안 주겠죠. 새로운 걸 가져가야 됩니다. 알겠죠? 수집해 놓으십시오. 자, 있습니다.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